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포렌식하고 있는 자료들에서 그 김건희 씨가 직접 주고받았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있으면 뭐 어찌 보면 사소한 뭐 안부 정도 묻는 말이라 할지라도 타이밍과 뭐 전말을 따져 보면 어떤 타이밍에 무엇 때문에 이런 연락을 했다라는 게 또 우리가 조합이 그쵸? 가능할 네,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유추하고 추리해 나가는 것이 또 사실은 수사의 영역일 텐데 검찰 수사 기대치가 있으세요? 뭐 이게 나 참 이런 질문하는 게 좀 난감하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 수도돼 예. 있습니다. 오세훈에서 조사가 수도이 딱 됐고, 멈췄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꼭 조사해달라 했고 그 다음에 부산시장까지 다 이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일단 조사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이 됐고 지금 대구 쪽으로 넘어가 있는 홍준표 관련은 제가 조사 일정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대구 쪽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고. 없고. 그 하드디스크가 복원이 됐잖아요. 네네네. 복원이 됐다는 건 지금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홍준표에 대한 더, 오세훈에 대한 더, 뭐 이런 이준석에 정도, 대한 더 예. 그러면 이거 외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까? 지금 나온 이야기 말고 새롭게 나올 게 저는 있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신다고요? 네네. 그 검찰 수사를 지금 뭐 중앙원에서도 받으시고 서울에도 받으시고 했는데 또 대구도 가셔야 된다. 대구도 가셔야 되고 예. 주체가 여럿 있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 창원지검 수사팀이 있고 창원지검장 정유미가 있고 네. 중앙지검에도 수사팀이 있고 말하자면 그렇죠. 심우정이 있고 이렇게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개를 이제 간단히 놓고 보면 수사팀이 의지가 없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누가 문제라고 저는 보세요? 윗선이 문제라고 윗선이. 생각합니다. 검사님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현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 조사를 제가 딱 받으러 갔을 때 정말 의지가 불타올랐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약간 이렇게 미지근한 게 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외압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창원시절부터 창원지검 창원지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중앙지검도 비슷한가요? 중앙지검은 제가 일단 참고인 조사로만 받으러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한 군데 모아달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형준 씨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고소 고발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사건은 중심은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공유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자료를 또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앞서 우리 김환 기자 얘기했던 검찰이 시간 끌 때 하는 어떤 수법 중에 네. 하나인데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 이런 기대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6월 3일이면 다시 대선이 치러지게 네, 되고 네. 그 아무래도 뭐 민주당 쪽의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의 정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 이 스톱된 검찰 수사라든지 아니면 더 밝히고 싶은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꼭 바뀌어야 되고 예. 바뀌면은 검찰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게끔 만들어 주십사 정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저는 55일 남았나요 이제 대선이? 예. 하면 첫 번째 과제로 이 명태균 특검법 맞습니다. 통과시켜서 어쨌든 지금 검찰이 언제부터 들고 있었던 겁니까 이 그러니까요. 사건을? 그러니까 예. 뭐 스토리를 다 말할 수 없지만 검사도 없는 팀에 한 1년 맞습니다. 뒀다가 네. 뭐 이 보도 나오니까 좀 하는 척하다가 또 스톱했다가 예. 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고 또 하다 다시 수사자로 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온 사건인데 근데 지금 공익제보자 한 명이 거의 지금 모든 걸 커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만약에 안 하고 간다면 사실 뭐 저는 정권교체 의미도 사실 사람들이 맞습니다. 체감하지 네. 못할 거다 이런 네. 생각 듭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특검이다라는 얘기 많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이게 명태균 특검 하나로 뭐 정리가 될지 아니면 이게 뭐 김건희 특검이랑 묶어서 어떻게 될지 뭐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이 명태균 특검만으로도 워낙에 양이 방대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마당에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권 교체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명태균 씨가 보석이 됐잖아요. 네네. 그날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엄청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네. 이제 서울에 있다가 아하. 이제 집으로 다시 자가 운전을 해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 먼 거리를. 네, 이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예, 내려가고 있는데 전화가 엄청 많이 와서 이 질문 받고 저 질문 받고 전화가 딱 왔는데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하기 네? 이러니까 보석됐다는 거예요. 아하. 왜요? 하니까 김정선도. 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다리 때문에 보석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계속 익히 들었는데 예. 김정선 씨까지 보석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의아하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약간 이런 생각도 저만의 생각을 또 했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앞에는 제가 이제 명태균 씨가 저를 공격하더라도 별 반응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흘러가는 대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명태균 씨나 김영선 씨가 저를 공격하면 저는 즉각 대응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 명태균 씨가 이제 나오자마자 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네. 예, 뭐 지금 뭐 다 소개해드리기로 했지만 뭐 민주주의의 꽃은 광장이 아니라 선거다 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스스로가 선거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접견 갔다 온 사람들에 따르면 구치소 안에서도 선거판, 뭐 판세, 지금 뭐 이런 뭐 얘기를 혼자 많이 삼국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혹시? 듭니다. 들어요. 들고 그 홍정욱 네. 씨라고 지금 국힘에 있었던 전 옛날 의원. 친박실장. 네. 네. 그 사람 이름이 딱 거론됐을 때 제일 초반에 이제 파면 딱 되고 나서 홍정욱 이름이 딱 예, 거론됐을 때 나왔었죠. 예. 순간 명태균 씨랑 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만들기 전에 네. 이제 대통령 선거 준비해야 되니까 홍정욱 자료를 다 만들어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자료 수집을 해라는 거죠. 명태균이? 네네. 예. 그래서 SNS며 이제 뉴스 나온 거 다 캡처하고 자료를 폴더를 막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스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이준석을 하려 그랬는데 나이가 안 되니 윤석열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홍정욱이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을 했던 네, 거예요, 네. 명태균이. 네. 홍정욱과의 교류는 없이. 교류가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막 판 짜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안에서의 뭐랄까 누가 차기 주자로 적합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놓고 그 판을 짜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뭐 여론조사를 제공하든 아니면 그쵸. 유력 이사를 네. 누굴 만나든 계속해서 선을 대서 판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또 자신의 이권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잘 챙기면서 실제 실무는 강영희 씨가 다 하는데 네. 이 방송을 네. 홍정욱 전 의원이 들으면 그럼 이번엔 난가? 이런 생각을. 요새 그 난가병이 네. 너무 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홍정욱 의원 관련해서는 뭐 여러 루트로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큰 리액션이 없고 그리고 뭐 딸 문제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개인의 스펙만 보면 뭐 대한민국에서 그쵸. 최고로 유명한 뭐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예. 아무튼 그 집이 멀잖아요. 네. 이걸 아까 자가로 운전해서 다니신다니까 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너무 힘드시고 지금 예. 자료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금 며칠째 아. 계속 분류하고 이런 작업하고 계신데 저희가 새로운 거 나오면 같이 이제 충실히 보도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좀 자주 저희 방송에 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방송 여러 번 나가셨잖아요. 네. 뭐 방송을 나가면 이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뭐 요즘은 이 뭐 유튜브 시장이나 이런 게 이제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뭐 댓글이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공격 많죠. 댓글을 이제 제가 잘 확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 주변인들이 댓글을 몇 개를 캡처를 해서 보여주시죠. 네, 보내주시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이 아니고 뭔가 명태균 측근이 올리는 것 같다. 따라다니면서 댓글을 다는 아이디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나중에 조용해지면 고소해라 하면서 계속 캡처를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주시고 쌓고 있고. 계시는 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저 신경 안 씁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네네. 다행입니다. 그거 신경 쓰셨으면 지금까지 못 왔죠. 지금까지 못 오셨죠. 아니 왜냐면 뭐 저는 비슷한 또래고 또 저는 원래 고향 울산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마산말 쓰는 걸 보고 있으면 뭐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짠해. 너무 힘든 일이죠, 진짜. 아니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몇 시간 안 되는 동안 이게 얘기로 하니까 그런 거지. 이 압박감이라는 게 그리고 어떤 아주 내부적인 정보가 뭐 조그마한 회사에서 하나 공익 제보를 하려 그래도 겪어야 되는 고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 상대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들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인데 너무 혼자 저렇게 방치해 두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익제보자 되고 나서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응원해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건 검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이렇게 한 명의 공익제보자가 이렇게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자료들과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개월간, 그러니까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도 수개월간 아무런 지금 조치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창원지검은 지금 명태균과 김영선을 풀어준 것 자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협소함을 보여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어떤 선거 자금이나 이 문제로 지금 국한에서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상황이 해소되는 게 강혜영 씨가 했던 공익 제보가 우리 사회에 강혜영 씨의 의지대로 기여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이런 생각을 뭐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지점이지만 검찰 수사의 상상력이라는 게 동원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겠는데
검찰 특수부가 어떤 건을 할 때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털어버리는 케이스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려져야 될 내용을 강혜경 씨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협소하게 요건만 볼 거야라고 하고 있는 게 검찰의 태도인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계속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뒤에 정권 교체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저희가 뭐 김한 기자 통해서도 계속 뭐 소통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시간은 강혜경 씨를 위해서 비워둘 생각입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뭐랄까요 이게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나 여기 있어라고 알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저희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저희 제작진하고 전혀 상의가 안 된 내용이에요. 제 마음대로 한 얘기인데 진행자가 그 정도 권한이 있는 거죠. 동의하지 못하면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또 이제 향후 일정이 또 있으신 거죠? 아니요, 이제 바로 내려가요. 내려가요? 너무 네네네. 또 먼 거리라서. 네. 네. 어느 한 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혜경 씨가 좀 포스락포스락하는 이제 기분 좋은 그 이불 속에 쌓여가지고 푹 주무시는 날 하루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집에서 마무리할 텐데 강혜경 씨에게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그 창원지검 지검장 정유미 검사장이 그 비공개 기자 차담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그 솜사탕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남는 거는 결정체밖에 없다. 이 지금 사건이 흘러가는 거를 봤을 때 나머지 거 빼고 다 빼고 결정체가 이제 강혜경만 남는 거예요. 일단 제가 딱 느꼈을 때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특검이 진행이 되고 그 창원지검에 계셨던 저 담당했던 검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 지검장님은 저는 특검 수사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할 말 생각나요. 솜사탕이라는 게 잘 모르시나 봐요. 코어에서 시작해서 계속 커집니다. 그렇죠. 그 설탕가루 요만큼만 넣으면 계속 커져요. 그 설탕가루는 아마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이고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설탕가루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저희 뉴스다이브가 이번 주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동시 접속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만치 않네요. 이게 뭐 4시에 다른 방송들 시작하기도 하고 방송 시작할 때는 저기 뭐 몇십만 붙어 있는 방송이 있고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곳에 들러주신 분들, 구독해 주신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여기저기 추천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어김없이 오후 3시 반에 찾아오는데 뉴스다이브는 계속 이런 식입니다. 요망하고 경망하되 그렇지만 진지하게 전해야 될 거 꼭 전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혜경 씨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 기자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다이브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